네, 앞서서 치폴레 이모저모 살펴보고 왔습니다. 치폴레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치폴레 한국에 들어오면 좀 잘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차장님? 네. 그죠? 좋은데요. 괜찮을 것 네. 같은데요. 어서 그날이 와야 될 텐데, 예, 기다리는 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치폴레 관련돼서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그 상장된 종목 중에서는 이 외식과 관련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도 많이 없고요. 우리 대기업들이 이런 외식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사업군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셨듯이 뭐 치폴레나 이런 맥도날드 이런 단독 브랜드를 갖으면서 상장된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좀 현대 그린푸드가 지금 외식 쪽에서의 사업 비중이 10% 이상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외식 사업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 욕구가 컸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 그린푸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식자재 유통 쪽이 매출 비중이 40% 그리고 백화점 쪽에서 유통하는 부분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식이 거의 10에서 20% 가까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대 그린푸드의 가장 큰 어떤 그 실적의 증가는 바로 이제 급식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급식 부분 같은 경우가 현대 그린푸드의 가장 큰 캐시카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급식 부분은 그 전에도 약간의 뭐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또 작년에 하반기 때는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이 마진 부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뭐 인플레도 좀 안정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고, 이 그러니까 식수가 지금 회복 국면에 좀 있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식자재 유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치폴레처럼 외식 산업을 본다고 한다면 더 현대에 대한 입점 이후에 안정적인 성장을 지금 외식 부분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푸드 센터가 지금 준공한 이후에 어떤 이 실적에 대한 중장기적인 뷰가 지금 증권사들도 좀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그리팅, HMR 브랜드 그리팅을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네.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그린푸드를 어떤 그 치폴레와 가장 좀 유사한 좀 기업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식 사업 회복으로 실적 기대되는 현대 그린푸드 말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인적 분할을 위해 적정 가치가 이제 얼마인지 좀 그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어제 13,210원에 이 주가가 끝났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4월 초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15,000원을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호한 추세 보이고 있는 현대 그린푸드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공약주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후에 특징주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히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 사용 검토한다는 소식에 최근 강했던 삼화전기 어제 정규장에서 25% 급락 후 시간 외에서 기술적 반등 나왔습니다. 삼화전기와 같은 그룹사라는 이유로 삼화전자도 비슷한 주가 흐름 나왔고요. 메타 아라미드 페이퍼 개발에 나선 엠바이오니아 시간 외에서 8%대 상승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앞두고 우러 사태 악화에 대한 에너지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GSE 8%대 뛰었습니다.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기업 아이컴포넌트도 시간외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네, 차장님,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삼화전기를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이 히토류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이 주가가 급등, 또 이제 뭐 차익 실현도 나오는 근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히토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페라이트에 대한 대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페라이트에 대한 부분이 히토류보다 이 어떤 자력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건 아니고 뭐 가격이 좀 싸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히토류에 대한 대체로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의 이슈가 더 강하게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 뭐 컨덴서 만드는 업체고 이 페라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이 페라이트의 어떤 코어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도 어떤 이 관련주로서 오랜만에 이제 삼화전기가 지금 거래량과 함께 좀 주가가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제는 뭐 차익실현 나왔다고 하지만 어제 뭐 시간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때, 이 오늘 또 이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한번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페라이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지금 주가에 대한 이 변동성이 지난주도 계속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네. 뭐 유니온 머티리얼, 뭐 여러 가지 또 이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좀 그 종목에 대한 이 변동성이 나와지고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뭐 대응하는 것보다도 이 테슬라의 어떤 이 또 이 전기차에서 히트류가 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양이 좀 많아졌을 때 좀 그런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식으로 삼화전기를 좀 삼화전기 좀 보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네. 삼화전기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 뭐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차전 목표가는 좀 24,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19,000원 말씀을 드리고 역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삼화전기에 이어서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현대로템 19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한 달 새 현대로템의 외국인 보유율 2배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IFRS 17 도입으로 보험사 저평가 해소 기대감 있는 삼성생명 15일째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전장 부분 성장 모멘텀 강화로 기대 모으고 있는 MC넥스도 7일째, 현대모비스와 HD현대건설기계 각각 엿새째 외국인 순매수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특징주 이어서 보시죠. ESG 경영 속도 내고 있는 SK네트워크스 기관 장장 50일 연속 사들였습니다. 주가가 이중바닥 형성하고 60일 이평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일양약품 기관 14거래일 순매수했습니다. 보톡스 소송 2라운드 ITC 소송 본격화된 휴젤도 기관 열흘째 담았고요. 처치앤드와이트의 히어로 인수 효과 본격화되면서 TNL, 수비온밴드 실적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관 7일째 순매수했고 어제장에서 10% 급등한 APS도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역시 뭐 실적으로 뭐 접근해야 된다고 한다면 HD 현대 건설기계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이 나왔어요. 그 전에 이 예상치가 600억까지는 넘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800억이 달성을 했을 때 이 현대 건설기계가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목표치를 벌써 1분기 때는 거의 뭐 40% 이상 가까이 좀 달성을 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역시 이런 그 실적도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려됐었던 약간 유럽 쪽에서의 건설기계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좀 안 좋게 봤었거든요. 이제 유럽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 악화에 바로 이제 현대 건설기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있었지만은 막상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유럽 쪽에서의 견조한 판매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북미 쪽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어떤 지금 뭐 중국보다도 북미 쪽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떤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 또 이제 뭐 광물 그 가격의 하락세에 의해서 이 HD 현대건설기계의 이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이지만 네. 역시 뭐 1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북미 지역 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좀 작용을 했던 상황이고 크게 뭐 고객 확대나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무난하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건설기계의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주가에 지금 서는 반영이 좀 됐던 상황이고 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실적주로 접근했을 때는 무난하게 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뭐 65,500원 주가가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증권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뭐 72,000원 이상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PBR 뭐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가 좀 저평가 상태에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65,000원대 가격이면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7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주 HD 현대건설기계 매수가 65,000원대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TNL 한번 좀 말씀을 TNL, 네.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TNL 같은 경우에도 이 뭐 패치 쪽에서의 뭐 캐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좋은 상황이고 이 부분이 주가에 정직하게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이 뭐 큰 뭐 변동폭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안정하게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했을 한 종목 중에서도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TNL의 이 여드름 패치에 대한 캐파의 증설이 계속 지금 뭐 코로나 상황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2021년에는 500억의 캐파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파가 늘어나는 거는 역시 신규 어떤 수출 국가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TNL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매출이나 그리고 이 고객사가 좀 든든하게 좀 가고 있고 이 캐파가 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증설이 생산이 바로 그 실적으로 잡힌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리고 지금 미국 히어로 코스메틱 그러니까 이 TNL의 가장 큰 어떤 고객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가 지금 피인수 되면서 이 피인수했던 이 처치앤드와이스 이쪽에서의 판매 부분도 늘어나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TNL 좀 매수 관점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실적의 고성장 측면에서 부담 없이 진입해 볼 수 있지 않다라고 보셨는데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은 증권사는 그 53,000원, 그러니까 글로벌 PER 15배를 대비했을 때는 53,000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52,000원, 53,000원 가격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가격 10% 마이너스인 46,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NL 목표가 52,000원, 53,000원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예리한 분석으로 또 시장의 맥을 짚어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